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유서는 병원의 응급실에서 또 하나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30세의 알파 여성으로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유명한 ER 의사였다. 유선의 삶은 늘 그렇게 흘러갔다. 환자들의 생사를 다루는 일상 속에서 감정은 사치였다. 그런데 그날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유화였다. 25세의 오메가 여성,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몸으로 누워 있었다. 유서는 평소처럼 차갑게 진찰을 시작했지만 유화의 눈빛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의사 선생님, 제발. 제 가족에게 말하지 마세요. 유화의 속삭임이 유선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 순간 유선은 처음으로 자신의 알파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사회는 알파와 오메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여성 간의 사랑은 금기였다. 유화는 회복실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가족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유선은 몰래 그녀를 찾아갔다. 왜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지? 유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에는 호기심이 스며들었다. 유화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제가 이런 사람인 걸 모르세요. 저는 약혼자가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유화의 말은 유선에게 충격이었다. 오메가로서의 그녀는 전통적인 가족의 기대 속에 갇혀 있었다. 유선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도 한때 가족의 압력으로 남성과의 결혼을 고려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 그 선택으로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졌다. 너처럼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유선의 말에 유화는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유선의 마음을 녹였다. 다음 날 유화는 퇴원했다. 하지만 유선은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유화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부모님의 기대와 약혼자의 그림자 속에 놓여 있었다. 저는 항상 숨겨야 해요. 제 진짜 감정을 유화의 고백에 유선은 공감했다. 그녀 자신도 알파로서의 강인함 뒤에 숨긴 외로움을 느꼈다. 사회의 시선은 여성 알파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유선은 유화를 보호하고 싶다는 본능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위험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관계는 여전히 비밀스러운 것이었다. 유화의 약혼식 날이 다가왔다. 그녀는 스트레스로 인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유선이 직접 그녀를 돌봤다. 왜 이렇게까지 해? 유선의 질문에 유화는 대답했다. 가족 때문에요. 그들은 제가 행복해지길 바라지만 그 행복은 그들의 기준이에요. 유선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유선이 의사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녀의 성적 지향을 알면 실망할 터였다. 너는 내 삶을 살아야 해. 유선의 말은 그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에서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바람이 불어오는 서울의 야경 아래에서 그들의 관계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시작은 곧 폭풍을 불러올 터였다. 유화의 약혼자, 민주는 알파 남성으로 유화의 가족과 친분이 깊었다. 그는 유화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그의 질문에 유화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민주는 의심을 품었다. 한편 유선의 동료 의사들은 그녀의 변화를 느꼈다. 요즘 유선 씨,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 그 말에 유선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더 차갑게 행동했다. 하지만 유화와의 만남은 그녀를 변화시켰다. 두 사람은 몰래 데이트를 시작했다.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카페에서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하는 유선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저는 항상 여자애들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왕따가 될까 봐 숨겼어요. 유선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나도 그랬어. 알파로서 강해야 했으니까.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유하의 어머니가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유선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유하는 집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유선의 집으로 달려갔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유하의 눈물에 유선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유선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깨달았다. 가족, 직장,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위협받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유하를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 있어? 내가 지킬게. 유선의 말은 결의에 차 있었다. 유하가 유선의 집에 머무르게 된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변화했다. 유선은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유하를 돌봤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야. 유선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에는 애정이 넘쳤다. 유하는 미안함과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엄마, 제발 들어주세요. 유하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편 민주는 유하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유하의 친구들을 통해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다. 유하가 여자랑 같이 산다고 민준의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남자로 이런 관계를 용납할 수 없었다. 유선의 병원에서 동료 하나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유선 씨, 요즘 집에 누가 사는 거예요? 소문이 돌던데 유선은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히 숨겨왔었다. 그건 내일인데. 그녀의 차가운 대답에 동료는 물러났지만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다. 사회의 정의는 여성 알파가 강인해야 한다고 믿었다. 레즈비언이라는 낙인은 그녀의 경력을 위협할 수 있었다. 유선은 유하에게 말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해. 세상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 유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쌓였다. 내가 당신을 망치고 있어요. 어느 날 유하의 아버지가 유선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유하의 위치를 알아냈다. 유하야, 집으로 돌아와라. 이건 실수야. 아버지의 말에 유하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저는 유선 씨를 사랑해요. 그 고백은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다. 아버지는 유선을 노려보았다. 너 같은 알파가 우리 딸을 유혹한 거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유선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저는 유하를 사랑합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아버지는 분노하며 떠났다. 그 후 유하의 가족은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 결혼하지 않으면 상속을 포기하라.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했다. 유하는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을 잃을 수 있었다. 유선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다. 엄마, 나 중요한 일이 있어. 유선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대답했다. 드디어 결혼할 생각이구나. 유선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알파잖아.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 유선은 상처받았다. 그녀의 선택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었다.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유선은 홀로 울었다. 알파로서의 강인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유하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는 유선을 대면했다. 유하를 돌려줘. 그녀는 내 거야. 민준의 말에 유선은 화가 났다. 유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두 사람의 대치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사회의 도덕을 들먹였다. 한국에서 이런 관계는 비정상이야. 너희 둘 다 파멸할 거야. 이유선은 반박했다. 사랑은 비정상이 아니에요. 당신의 편견이 문제죠. 민주는 떠나며 협박했다. 이 일을 퍼뜨릴 거야. 이유선은 불안했다. 그녀의 직장이 위협받을 수 있었다. 유하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산책을 나갔다. 서울의 한강에서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약혼자 민준과의 만남은 가족의 소개로 시작되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유선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바꿨다. 나는 오메가로서 보호받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서야 해. 유하의 결심이 섰다. 그녀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제 길을 갈게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그 편지는 반송되었다. 가족의 거부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유선과 유하는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우리는 해외로 갈까? 유선의 제안에 유하는 웃었다. 아니, 여기서 싸워야 해. 변화는 우리부터 시작이야. 두 사람의 대화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유선의 병원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소문이 들리네. 환자 가족들이 불평해. 유선은 변명했다.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상사는 경고했다. 의사로서의 이미지를 지켜. 유선은 압력을 느꼈다. 그녀의 선택은 경력을 포기할 수 있었다. FILE의 끝에서 충돌이 고조되고 있었다. 민준의 협박이 현실이 되었다. 그는 익명으로 유선의 병원에 제보를 했다. 유선 의사는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의 소문이 퍼지자 병원은 조사를 시작했다. 유선은 상사 앞에 섰다. 이게 사실인가? 상사의 질문에 유선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유하는 제 연인입니다. 하지만 환자로서의 관계는 끝났어요. 상사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이걸 받아들일까? 내 경력이 위험해. 유선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유선은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거리를 두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의료계에서 레즈비언은 여전히 태부였다. 유하는 자신의 직장에서 비슷한 압력을 받았다. 동료들이 그녀를 수근거렸다. 유하 씨, 그 소문 진짜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 사표를 내는 게 좋을 거야. 이유하는 분노했다. 제 사랑 때문에요. 상사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가 그래. 유하는 사표를 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동료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네,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그게 잘못인가요? 그 고백은 사무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일부 동료는 그녀를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피했다. 유하의 선택은 친구들을 잃게 만들었다. 유선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그녀는 유선의 집을 찾아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의 수치야.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유선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를 사랑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어머니는 유하를 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유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화를 내며 떠났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유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생각할 시간을 줘. 그 메시지는 작은 희망이었다. 민주는 유하를 설득하기 위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돌아와. 나랑 결혼해. 내 가족도 원해. 유하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미안해요. 저는 유선 씨를 선택했어요. 민주는 상처받았다. 너는 오메가잖아. 알파 남자가 필요해. 그의 말은 사회의 편견을 드러냈다.
유화는 반박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유화의 가족과 함께 압력을 가했다.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 거야. 그의 위협은 두 사람을 긴장시켰다. 유선과 유화는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지원 단체에서 그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상담사의 말에 두 사람은 힘을 얻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회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이 인정되려면 아직 멀었어. 하지만 우리 세대가 바꿀 수 있어. 유선은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했다. 병원 조사에서 그녀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게 제 의료 능력을 해치지 않아요. 그 발언은 병원을 흔들었다. 일부 환자들은 그녀를 피했지만 다른 이들은 지지했다. 유화의 가족이 다시 연락했다. 아버지가 유화를 불렀다. 집으로 와라. 이야기하자 유화는 유선과 함께 갔다. 가족 모임에서 긴 토론이 벌어졌다. 왜 이런 선택을 했니? 어머니의 질문에 유화는 대답했다. 행복하기 위해요. 유선 씨가 제 행복이에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았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을 포기했어. 후회했지. 그의 고백은 가족을 움직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했다. 사회가 너희를 받아줄까? 유화는 말했다. 우리가 바꿀게요. 유선의 병원에서 조사가 끝났다. 그녀는 경고를 받았지만 해고는 면했다. 내 용기를 인정해. 상사의 말에 유선은 안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의 LGBT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는 우리처럼 사는 게 정상이지. 유화의 말에 유선은 웃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소송을 준비했다. 유화를 유혹한 대가를 치러 그의 계획은 두 사람을 위협했다. 민준의 소송이 시작되었다. 그는 유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녀가 내 약혼자를 빼앗았다. 법정에서 유선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했다. 사랑은 강탈이 아니에요. 유화의 선택입니다. 유화는 증인으로 나섰다. 저는 자유롭게 선택했어요. 그녀의 증언은 법정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뉴스에 그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ER 의사의 스캔들 헤드라인이 유선을 괴롭혔다. 그녀는 병원에서 휴가를 강요받았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상사의 결정에 유선은 절망했다. 유화의 가족은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다. 어머니가 유화를 불렀다. 이제 만족하니? 가족이 망신당했어. 유화는 울었다. 엄마, 제발. 하지만 어머니는 화를 냈다. 아버지는 중재했다. 우리도 생각해봐야 해. 아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가족 내 분열이 시작되었다. 유화는 유선에게 말했다. 내가 포기할까? 유선은 안아주었다. 아니, 같이 싸우자. 두 사람의 결속은 더 단단해졌다. LGBT 단체의 도움으로 그들은 지지자를 모았다. 온라인에서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사랑의 자유를 위해 해시태그가 퍼졌다. 유선은 인터뷰에 응했다. 저는 알파지만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을 깨우쳤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있었다. 전통을 파괴한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유선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다. 유화는 그녀를 돌봤다. 당신이 무너지면 안 돼. 유화의 말에 유선은 힘을 얻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은 기각되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 판사의 말에 유선과 유화는 안도했다. 민주는 패배를 인정했다.
미안해. 내 편견 때문이었어. 그의 사과는 의외였다. 유하는 그를 용서했다. 행복하세요. 그 사건 후 유선의 병원은 그녀를 복직시켰다. 내 용기가 우리를 변화시켰어. 동료들의 지지가 늘었다. 유하의 가족도 서서히 변화했다. 어머니가 집으로 초대했다. 이야기하자 모임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행복하다면? 받아들일게. 그 말은 유하를 감동시켰다. 아버지는 유선을 인정했다. 우리 가족이 되라. 가족의 화해는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여전히 시선이 따가웠다. 유선과 유하는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LGBT 권익을 위한 모임에서 그들은 연설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지켜주세요. 유선의 어머니도 연락했다.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할게. 유선은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엄마와 가족의 지지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유하는 직장을 옮겼다. 더 개방적인 회사에서. 유선은 병원에서 승진했다. 그녀의 경험은 다른 의사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친구 하나가 유하를 배신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 말은 유하를 아프게 했다. 유선은 위로했다. 진짜 친구는 남아. 두 사람의 관계는 시련을 통해 강해졌다.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결혼할 수 있을까? 유하의 질문에 유선은 웃었다. 우리가 만들자. 시간이 흘러 유선과 유하의 삶은 안정되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아침에 유선은 병원으로 출근하고 유하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했다. 오늘도 힘내. 유하의 키스가 유선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끔 되살아났다. 유선은 꿈에서 가족의 거부를 보았다. 깨어나서 유하를 안으면 안심되었다. 너 덕분에 버틸 수 있어. 유선의 말에 유하는 미소 지었다. 사회는 서서히 변화했다. 동성결혼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유선과 유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평등을 위해 구호가 울렸다. 그곳에서 그들은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너희 이야기 덕분에 용기 냈어. 한 여성의 말에 두 사람은 뿌듯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전통을 지키자. 충돌이 일어났다. 유선은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유하가 그녀를 간호했다. 위험해. 그만두자. 유하의 걱정에 유선은 말했다. 변화는 희생이 필요해. 유하의 가족과 유선의 어머니가 함께 모였다. 처음에 어색함이 사라지고 대화가 흘렀다. 아이들이 행복하니 다행이야. 어머니들의 말은 화해의 신호였다. 가족 모임이 정기적으로 되었다. 민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해졌다. 그는 유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축하해. 과거의 적대가 용서로 바뀌었다. 유선은 병원에서 LGBT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요. 그녀의 경험은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유하는 회사에서 다각화 운동을 주도했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해. 그녀의 노력은 인정받았다. 두 사람의 삶은 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익명의 협박 편지가 왔다. 사라져. 사회의 어두운 면이었다. 유선과 유하는 서로를 의지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한강에서 산책했다. 처음 만난 그날 기억나? 유하의 질문에 유선은 웃었다. 내 눈빛이 잊히지 않아.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서울의 바람이 그들의 미래를 불어왔다. 우리는 선택한 대로 살았어. 유선의 말은 그들의 여정을 요약했다.
상처와 희생,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의 사랑은 승리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변화 중이다. 당신은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나요?